네, 토론 참석자분들께서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패널 토론에서는 발표를 맡아주신 태그하이브의 아가르왈 판카즈 대표님, 코이카 기업협력실의 김혜원 과장님, SK 행복나눔재단 최주일 팀장님, 태제대학교 퍼블릭 인카운터 센터 정나영 센터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2부 토론 프로그램은 국민대학교 김성일 공동위원장님께서 좌장으로 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토론이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 소개받은 국민대학교의 김성일 교수입니다. 동시에 청년 플러스 포럼 공동위원장을 박영인 대표님하고 함께 맡고 있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토론과 패널에 참석을 해주신 발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참여했던 이 네 분의 패널과 참여 기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네 번의 포럼을 진행을 해왔는데 정말 탑티어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네 기관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 사무소는 분명히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글로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활동 체계를 보니까 로컬에서 하시는 기업과 기관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을 지향을 하되 로컬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합해보면 결국 글로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탐구 주제하고 너무나 맞는 팀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오늘 토론은 네 분께 공통으로 주제를 짤막한 몸풀기 수준에서 한번 드리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발제와 준비해 준 주제와 관련돼서 각 분의 한 분씩 이렇게 개별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플로어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지가 이미 도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답하는 순서로 하면 한 22분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을 얘기했던 글로벌과 로컬, 글로컬리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패널들께서 생각하는 글로컬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각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판카즈 대표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글로컬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글로벌 플러스 로컬, 그거는 글로컬이고, 글로컬은 제품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디어도 글로컬하게 할 수 있고, 전략, 아이디어, 제품 다 글로컬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글로컬 부분에서는 글로벌 부분도 있어야 되고 로컬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글로벌 부분이 어떤 부분 돼야 되냐면 기본적인 프린시플,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이제 태그하이브가 그 아이들 교육 격차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린시플은 적정 그 학생들의 정답, 오답, 학생들의 이제 응답 많이 받자. 그거는 프린시플이에요. 우리의. 그거는 글로벌 프린시플. 어떤 학교 어디든 전 세계에는 그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프린시플은 글로벌하게 가고, 로컬 부분은 그 기능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로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은 컨비네이션인 것 같아요. 이 구분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로컬과 글로컬 할 때는 너무 로컬만 해요. 글로벌과 빠져요, 아예. 그래서 이 결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글로컬 할 때는 글로벌하게 되어 있는 프린시플가 뭐인지, 프린시플 그거는 꼭 이제 유지하면서, 그 프린시플은 나라별로 갈 때는 조금 현지화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거는 뭐 그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제품은 아니고 전략,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다 그렇게 보시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에비던스 근거를 가지고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오늘 판카즈 대표께서도
오셨는데 여러분 패널들을 위해서 책도 좀 준비하셨어요. Maximal Your Life 라는 책을 이번에 이제 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 책을 증정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코이카의 김혜연 과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죠. 예. 네, 일단 그 코이카의 입장에서 글로컬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인데, 뭐 이제 정책으로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개발 협력에서 최근에 굉장히 주요 전략으로 생각될 만큼, 이제 그게 뭐냐하면 예전에는 주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국가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기술이, 우리의 제품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뭐 베트남을 지원할까, 이제 이런 컨텍스트였다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한데 인도 정부가 정말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이런 솔루션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현지에 더 착근화돼서 한국 정부가 우리 기업이 지원이 빠지더라도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모델이 운영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굉장히 저희의 숙제면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면서 이제 개발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고민하고, 또 코이카가 고민하고, 또 저희의 상위 부처인 외교부, 또 다른 공여기관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이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개발 협력에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프린시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ODA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수요국에서 이제 공여국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와 기업과 수원국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원국. 이제는 거기에 민간 기업까지 네, 참여해서 그렇죠. 네. 진행할 수 있는 네. 부분을 확산됐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문제들을 풀어보자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우리 SK 행복나눔재단의 최주일 팀장님. 네. 네,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면, 사실 글로벌, 로컬, 물리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꽤 오래전부터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태로 이미 저희가 모든 생각이나 모든 활동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거리적 차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까 써니 잠깐 설명드리면서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베트남도 이미 저희가 시범 사업을 몇 번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가 베트남 사업을 막 만들 때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근데 그 코로나를 저희가 마주하면서 한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서로가 겪는 이 코로나 상황들의 한계점,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는 저희가 활동들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각국에 활동하는 이 대학생들의 생각과 수준들이 많이 다르지 않았다. 서로 배우고 서로 익히고 하면서 서로 상호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우리가 시스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컬이라고 하는 건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하나가 돼가는 모든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하고 공존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의 터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희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컬이라는 게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개념화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SK라는 그룹, 또 특히 이제 그 전체적인 이런 활동 체계를 갖고 있는 SK 행복나눔재단이 이미 그런 축적이 돼 있다라는, 러블릭이 축적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거를 청년들이 또 접목을 해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역량 베이스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태제대학교 정나영 센터장님. 네네. 경계 없는 혁신 글로컬인데요. 저희 오늘 주제가, 저도 되게 많이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은 화합인 것 같습니다. 합의, 화합.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갈등도 너무 강하고, 예를 들면은 탄소 제로를 확립하기 위한 어떤 그 국가별 노력이, 어떤 국가는 2060년, 어떤 국가는 2050년 이렇게 좀 분할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는 어떤 합의, 그리고 그것을 통한 화합, 이런 것들이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컬은 그러한 그 화합파의 그 솔루션, 그 실질적인 실행 솔루션을 로컬로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환경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아이슬란드가 사실 환경 부분에서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랭킹 1위거든요. 1위인데 그쪽에서의 이유는 자연 환경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탄소 표집하는 그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한국도 아시아에서는 1위거든요. 10위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그 리사이클링을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는 지금 다회용기 추진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진행을 하겠죠.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느낌이고 전체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는 어떤 컨센서스 그리고 화합, 동의 이런 것들을 저는 글로벌로 보고 싶습니다. 네네. 아마 아까 회사를 학교를 이제 그 소개시켜 주시면서 클테 집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막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The Great Harmony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결국 그런 이제 화합과 포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네, 거네요. 가장 중요하다고 깨알같이 보고 또 있습니다. 태제대학교를 자랑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각자 아까 발제해 준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이렇게 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태제대학교부터 시작을 할까요? 4월 달에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허가가 났고 9월 달에 이제 개교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 못 오실 줄 알았어요. 너무 바쁘셔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 문맥이 정말 와 닿더라고요. The next answer is 태제, the next answer is here, next answer is your 라는 게 그래서 야 이렇게 진짜 자부심과 자존감이 강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실제 이 6가지 어떤 핵심 역량에 대해서도 뭐 아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100명 정도가 입학하고 외국인이 100명 입학하잖아요. 제 아들도 좀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태제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 또 어떤 어떤 인재상이 있어야지 입학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국내 100명 그리고 해외 100명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게 정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겠다는 생각이 저희는 없고요. 그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이 올 때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32명만 선발했습니다. 경쟁률은 한 12.8대 1 정도 지금 되고요. 그 많은 좋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혁신 노력, 자기 발전을 하려는 노력, 그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가 가능할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미래 인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비전을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 태제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 잠재력을 좀 보고 선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뭐 학업 성적을 안 보진 않지만 수능을 저희는 안 봅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을 보는 거 외에 저희는 그 리더십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자기주도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발된 학생 중에는 뭐 고등학교 때 축구 심판을 한다거나 뭐 그리고 또 뭐 그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온다거나 혹은 남아공의 의대를 다니다가 밀라노에서 패션 모델 하는데 했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글로벌한 시각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지원한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과외를 해서 뭐 논술을 배워서 1,000만 원짜리 과외를 해가지고 뽑는 그런 것은 저희 리더십에서 굉장히 원하지 않고 있고요. 스스로 개척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본 학생들, 이런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인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영어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 한 20분 정도 그 영어 지문을 주고 그걸 보고 이제 그룹 토의를 하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고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은 뭐 대학 졸업장이 있으신 분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많이들 지원을 내년에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글로벌 레지던티얼 그 캠퍼스가 지금 뉴욕 뭐 이렇게 홍콩, 재팬, US, 뉴욕, 그다음에 모스코 거기에 몇 개월 정도가 있게 되나요? 지금 그 1학년 때는 서울에 있고요. 한 학기씩 체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빅, 제가 여기서 나왔던 시빅 프로젝트라고 시빅이라는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도시의 문제점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딱 알아채서 그것을 분석해서 솔루션을 주는 것까지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 학교가. 그리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내는데 촉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한 100대 1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주일 팀장님께 워낙 아까 이제 축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어떤 것은 이미 SK그룹에서 뭐 여러 가지 소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핵심 브레인이 최 팀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스콜라라든지 써니 스콜라 글로벌, 그 다음에 캡스톤게 이제 셋으로 이제 론칭이 됐고, 조금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은 이제 비엔남하고 차이나에 이렇게 글로벌 로케이션을 좀 갖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글로벌 로케이션을 갖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 특히 한국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많이, 저희 대학교도 굉장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자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로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서 어찌됐든 저희가 중국하고 베트남을 하고 있는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K 전략국가라서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나가서 사회공헌 사업을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질문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 또는 글로컬하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어찌됐든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생들이 해외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은데, 역으로 국내에서 대학교 안에 이미 많은 유학생들이 있고 그런 교류와 활동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글로컬 활동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찌됐든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 유학생들은 나름 자국에서 우리 판카지 대표님처럼 자국의 인재일 것이고, 그 인재들이 충분히 자국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대학생이 나가는 건 재정적,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합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실제 실험을 했었고, 한 4개 팀 정도를 작년에 개발을 했었고, 그 중에 한 개 팀이 어느 정도 꽤 좋은 성과들을 보이고 지금 있고요. 여기 계시는데 그 팀 한 팀이 지금 코이카 시드 제로에 올해 합격을 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 팀이 이제 방글라데시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듣는 이제 대학생분들도 해외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자국 내에서, 국내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주 SK가 큰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대한 그 테스트베드이죠. 그렇지만 그 테스트베드가 지나왔던 새마을 운동 70년대부터의 그런 축적들이 있고, 그게 제3세계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게 유학생들이 만약에 풀어낸다라고 하면 더 유의미하게 어떤 활동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 과장님한테는 아까 이제
지금 뭐 일종의 팁스 프로그램처럼 네. 이렇게 단계별로 네, 네. 뭐 시드 0, 1, 2 이렇게 네, 네.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IBS 네, 네. 포용적 비즈니스.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러면 코이카에서 갖고 있는 재정의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네, 네. 결국 민간과의 펀더레이징이 네. 필요할 것 같고 네. 그게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지 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만들어주면 네. 얘기해 주시면 좋고 거기에 우리 청년들은 그런 그림에서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또 좀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좀 말씀드린 그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이제 대기업, 뭐 중소기업 다 같이 참여하시는데 이제 재원의 그런 확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뭐 ESG 이니셔티브 같은 대기업의 ESG 전략과 부합하고 그게 이제 SDG를 달성하는데 이제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대기업이랑 발굴하고 그 안에 이제 우리 중소기업과 소셜벤처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혼합금융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뭐 국내 임팩트 투자사나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사들과 같이 해가지고 펀드를 이제 큰 바구니를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 재원을 확대하는 펀드레이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 모델로 이제 구상해서 만들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더 확대가 되려면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는 이런 청년분들이 코이카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랑 파트너십 하고 있는 뭐 SK 그룹이나 이제 다른 또 임팩트 투자 국내 임팩트 투자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뭐 인턴십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취업을 하셔서 거기에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기업들에서는 또 많은 부분의 인력들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ESG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또 개도국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필요한데 또 거기에서도 또 채용에 대한 항상 그 목마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우리 청년분들이 많은 또 공부도 하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제 펀드가 많아질 것 같고 이미 이제 임팩트 스퀘어나 미스크와 관련되는 해외 펀드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학생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면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어떤 진로 설계, 커리어 패스를 파악하는 데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잘 나와 있죠. 네네네 잘 나와 있고요. 또 뭐 언제든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또 안내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우리 과장님 명함을 다 네, 받아가시는 걸로 아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판카즈 대표님, 저하고 만났던 것은 2017년, 18년, 18년인가요? 17년인가요? 꽤 오래된. 개인적으로 형제 같아요. 인도로 초청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면?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책을 내셔서 제가 서점에 직접 구입해서 오늘 이제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가장 이렇게 와닿던 부분이 챕터가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로컬하게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도 한국이처럼 살아왔다, 비빔밥처럼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정말 와닿는데 철저히 현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이 글로벌하다 하더라도 행동에서 실패하기 마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현지화와 글로벌, 로컬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문장 같거든요. 이것을 조금 해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에 2012년, 13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삼성에 제가 그 기획팀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TV 모델 만들 때 현지화 하잖아요. 또 로컬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TF도 있었었고 했는데 그때는 그 글로컬화 아니면 현지화 하는 게는 선택권이었어요. 그때는 선택이었어요. 지금 10년 이제 지나서 이제 2023년도에는 지금 선택이 아니 필수예요. 이제 아니면 못 살아요. 그래서 생각이 글로벌하게 하자는 게 프린시플 자체를 좀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행동은 로컬하게 하는 거는 그 성스님이나 고객 만나서 알아보고 뭐 필요하세요. 그리고 관찰 많이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왜냐면 사람들도 그냥 질문하시면 다 뭐 하실 텐데 크게 의미가 없으실 거예요. 크게. 그래서 우리는 관찰해서만 봐야지만 우리가 인사이트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인도 사업 하겠다? No, 안 돼요. 제가 인도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인도에 지금 한 40명 정도 팀이 있는데요. 40명 정도로 팀 구성돼 있으세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인도 거의 매달 가요. 가서 인도만 가는 게 아니고 인도에 학교 가요.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서 수업도 제가 진행해요. 교사처럼. 그리고 깜짝 놀라요. 한국에 그 사무실에 있을 때 하고 인도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있을 때 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그 차이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해요. 아예 인도에 학교에 갔을 때 보니까 왜 이런 기능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가? 왜 이 버튼이 여기 있는데 누가 클릭도 하지 않는데요? 그냥 여기 서울에 있었을 때는 이거는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안 써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애널리틱스 많이 봐요. 데이터. 어떤 부분 많이 쓰시는지 그거를 통해서 또 많이 우리가 인사이트 뽑고 제 생각에는 현지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수단이 관찰, observation 그리고 많이 이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타잖아요. 그 비행기 탈 때 그 현지 잡지도 많이 읽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많이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진짜 많이 저도 인도 사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많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이거 새로운 게 봤네요. 그래서 그런 오pen 마인드로 그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되 행동은 로컬하게 하는 게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좀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플로어하고 유튜브로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혹시 패널 쪽에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책이 탐나시는군요. 이따가 사인도 해주실 건가요? 네. 그러면 저기 맨 먼저 그 손을 들여서 하얀 티셔츠, 셔츠 입으신 분. 혹시 필드 쪽에 마이크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왕현도 학생입니다. 저는 우선 그 판카스 대표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같이 정답이 없는 문제를 논하거나 생성하는데도 스마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나영 센터장님께 궁금한 건 전 지구적 디지털 신질서 아래에서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가 정할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기후위기에 한해서는 IPCC가 말하는 게 절대적 기준일까요?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질문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디지털 그 신질서를 누가 정하느냐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제기구 선에서도 지금 기구가 만들어지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로도 지금 협의체가 출범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정부도 과학기술통신부 쪽에서 주관해서 그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가 올해에 발족이 됐고 거기에 그 의장님이 저희 그 태제대학교 그 염지호 총장님이 의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올해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로 저도 지금 듣고 있고요. 지금 어떤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국제기구나 정부가 발표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강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슈를 공론화하고 그것을 주요한 기업, 정부, 단체들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힘을 합치고 이제 이러면서 기준을 세우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도 따라가는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리백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리백도 사실은 주요 기업들이 먼저 참여하고 이제 여러 정부들 관심을 갖고 하면서 더욱더 권위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또 그 ESG 관련한 표준 지수도 굉장히 다양한 그 신용평가 기관, 회계법인, 컨설팅사 다 본인들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계속 온고잉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각적인 레벨에서 나서고 권위가 인정되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그게 하나로 모아지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 그게 4G 표준 설립할 때도 그렇고 5G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혹시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정답이 없는데 기술로 찾을 수 있는지 그거 아니에요? 교실에서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에서는 정답이 항상 있으세요. 왜냐면 이제 교실이니까 과목이 이제 수학, 과학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질문 딱 들으면서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의 그 목표는 정답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술의 목표는 인생 좀 편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술을 통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 좀 쉽게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 한꺼번에 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술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집중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학생들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현지에서 그거는 알아낼 수 있는,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수단이에요.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답 상관없이 그 기술은 선생님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정답 혹시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대답이 완벽했기 때문에 제가 촌평을 하면은 사족이죠. 네, 저기 질문 해주셨죠? 네, 반갑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천경희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감동이었고요. 안 들려요?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분께 질문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우리 그 학교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등록금 너무 비싸지 않나? 저는 갈 수 없나? 너무 가고 싶어서 그 간단한 질문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탄카스 선생님께는 전 대학에서 지금 정답이 없는 걸 질문하시긴 했는데, 학생이 대학에서 예를 들면 꼭 이렇게 지금 만드신 것이,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아이들에게만 해당하여서 선택이 3, 4개여서인지, 아니면 또 한국에서 개발하셨으니까 특히 대학에 있는 애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뭐 이렇게 인터넷 잘 되고 이런 데 활용되고 있는 이미 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과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기계를 조작하게 했는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현재 있거든요. 이제 교수가 만들어서 선택해라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똑같은 형태로 답이 될 수 있는. 근데 그거와의 차이는 뭘까? 특별히 그 타겟팅을 한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했고요. 네, 제가 다 여쭈려고 그래요. 우리 코이카는 주로 창업에 대한 것만 글로컬의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 이외의 분야가 혹시 가능한지, 우리들이 대학생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 행복나눔재단의 경우도 지금 새로 전반적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뭐가 혹시 달라졌는지, 이제 학생들도 지원을 할 거잖아요. 어려운 점 없는지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일단은 질문 되게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관심 있으신다고 생각해서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 일단 타겟는 저희가 지금 저-중-고로 하고 있어요. 타겟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클리커라고 해요.
학생 응답 시스템, 영어로 Student Response System라고 해요. 이 도구가 한 2000년 초반부터 아니면 뭐 99년쯤에 되게 많은 연구된 도구예요. 이거를 통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 잘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돼 있어요. 하지만 이 도구가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교에서 많이 써요. 제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했을 때도 우리 책상 앞에 ABCD 버튼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뭐 가르치고 나서 이제 그 질문 폴 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예 A, B, C, D 이렇게 딱 curve가 나와요. 그렇게 심플하게 할 수 있게 대학교에서 많이 썼었는데 보니까 교육 분야에서는 뭐 새로운 거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만들더라도 그거는 인정돼 있지 않으면 안 써요. 못 써요. 이 클리커 테크놀로지가 그런 차원에서는 인정돼 있는 기술이고 벌써 많이 연구돼 있으시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이거는 pedagogically effective, 그 교육적으로는 다 인정돼 있다. 그렇게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또 거기서 제가 기회를 얻은 게 뭐냐면 대학교에서는 포커스는 하드웨어에 있어요. 하드웨어만에 포커스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는 소프트웨어에 많이 옮겼었어요. 하드웨어는 또 그 이노베이션가 있겠지만 우리가 블루투스 기반으로 좀 최초로 했는데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되게 많은 기능 넣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는 그 애카데믹 콘텐츠, 교육 콘텐츠도 있고 교육 외에도 콘텐츠 많아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뭐 오후 2시 있는데 다들 자고 싶어요. 이제 낮잠 나요. 그때는 조금 또 그 분위기를 좀 라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도 할 수 있었어요, 이걸로. 그래서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면 타겟은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게 조, 중, 고 하고 있고 하지만 anybody can use it. 그렇게 좀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제가 기업협력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청년분들의 입장에서 글로컬의 제일 간판 프로그램 사업은 사실 WFK 저희 월드 프렌즈 코리아 그 봉사단 사업 그 발런티어링 하는 사업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영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6개월 1년 저희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건데 이제 저도 미얀마에서 근무했었지만 이 영 프로페셔널이 정말 역량이 뛰어나시고 그분 또 우리 봉사단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단원분들이나 우리 YP 인턴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시면 저희 이렇게 기업협력 사업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요즘에는 취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연계할 수 있게끔 이제 인재 양성 이 커리어를 또 쌓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며칠 전 어제 이제 저희가 이사장님 모시고 이렇게 기업분들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제 비상교육이 베트남에서 IBS 사업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봉사단원 출신의 인재들을 한 2-3명 채용하셨는데 너무 뛰어나시다고 하셔서 추가로 이제 정직원으로 채용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경력 사다리 측면의 청년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업협력 사업 외에도 간판 프로그램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저희 사업을 한 번 더 안내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뭐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어찌됐든 이제 사회혁신 뭐 글로컬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혁신이라는 분야 내지는 이 분야가 대학생들한테도 이제 많이 좀 공론화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어찌됐든 대학생들이 전공 내지는 전공을 통한 창업 내지는 취업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혁신이라는 또 소셜 섹터라는 새로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있는 기존의 저희 써니처럼 그런 입문자 과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최소한 단위의 입문자 과정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진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겠어, 날 이걸 잡으러 갔겠어 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의 고급
단계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입문자 과정을 뛰어넘는 전문가 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과정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물론 찾아보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창업이라고 하는 건 요즘 대학생들에겐 어느새 스펙이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창업이라고 하는 게 뭐 아니면 도였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에게 창업을 유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한 그 내부적인 어느 정도의 약간 토론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오히려 기업들도 창업한 사람을 찾고 창업의 경험을 있는 사람도 찾는 상황들이 늘면서 창업도 대학생들에게 하나의 옵션이 된 것 같아서, 어찌됐든 그 옵션 플러스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혁신 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한 무엇인가 제공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써니가 그런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대학생들에게 수많은 사회혁신과 사회변화 내지는 이노베이션을 외치면서 이것들을 하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저는 그런 것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태지대학교도 있으시지만 이런 기성세대가 이런 대학생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혁신을 계속 제공하는 변화를 우리 먼저 스스로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등록금 생각하신 것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인재 양성에 지금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맞춤형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력이 있으면 선발을 하여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나 그 저희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5분위 이하 가정에, 그럼 5분위 이상이라면은 한 그 가족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전액 장학금이고요. 저희 그 연 학비가 9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실리콘밸리를 간다거나 이제 이런 어떤 투어 같은 것이 저희 그 이사장님 이하 리더십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지금 그만큼 그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이고, 글로벌한 어떤 리더로 양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 저쪽에서 계속 짧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클로징 멘트 없이 경기업내 혁신 글로컬 청년 미래 리더 육성을 위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